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자료 입력하기 전에 먼저 모든 시트에 A열 너비 1로 설정하겠습니다.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해서 A열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열 너비 1로 설정하고요.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하고요. 시트 2도 제2작업, 시트 3도 제3작업으로 시트 이름 변경해 줍니다. 제1작업 시트 클릭해서 전체 셀에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글꼴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고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설정합니다. 이제 출력 형태 보고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상시 종업원수와 자본금은 한 셀에 두 줄씩 입력되어 있죠. 첫 번째 줄 입력하고 Alt 엔터로 셀 안에서 줄바꿈 한 후에 두 번째 줄 입력하면 되겠고요. 병합해야 되는 셀들 있죠. 먼저 병합해 보겠습니다. B13셀부터 D13셀까지 병합해야 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B14부터 D14, 그리고 F13, 14. G13부터 I13셀까지 병합합니다. 이렇게 병합해야 될 셀 범위 잡은 후에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출력 형태대로 내용을 오타 없이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설립연도 설립순위, 문제번호 1, 2, 3, 4, 5, 6번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명 옆에 있는 이 회사명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로 표시할 거예요. 이제 자료 입력해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고 나면 열 너비들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열 머리끈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조금 드래그하면 전체적으로 열 너비가 넓혀지고요. 이제 제목 그려보겠습니다. 제목이 들어갈 행의 높이 조금만 늘려줄 건데요. 1, 2, 3행 잡아서 조금만 행의 높이 늘려주겠습니다. 제목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제목 도형을 그리고요. 이 도형의 스타일, 그림자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클릭해서 오프셋 오른쪽이고요. 출력 형태처럼 제목 입력합니다. 제목 입력한 후에는 제목 상자 도형 테두리 클릭해서 글꼴 맑은 고딕이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검정색으로 굵게입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요.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노랑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결제란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에 임의의 셀에 결제가 들어갈 3칸 범위 잡고요. 담당 아래쪽 2칸 컨트롤 눌러서 역시나 옆에 팀장 아래 2칸, 부장 아래 2칸 각각 범위 잡은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결제란에 글자가 들어갈 열 너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그려주고요. 결제는 한 셀에 두 줄이니까 Alt 엔터 쳐서 결제라고 입력하고 담당, 그리고 팀장, 부장이라고 각각 입력합니다. 결제 라인이 다 만들어졌으면 복사해야죠.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누른 후에 붙여넣기 할 곳에 셀 포인트 놓고 홈 탭에 있는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그림입니다. 출력 형태대로 결제란 위치 그리고 크기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결제란 완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원본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네, 빠르게 삭제하는 방법. 네, 결제란의 열 머리끝 이렇게 범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의 채우기 색깔 지정합니다. B4셀부터 J4셀까지.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G14와 I14셀 클릭해서 자, 채우기 색깔 주황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H14셀의 유효성 검사할 건데요. H14셀에 셀 포인터 놓고 자,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서 자, 우리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요. 원본 클릭해서 자, 그 목록은 C5셀부터 C12셀까지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자, 회사명에 네,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이 생기고 자, 클릭하면 우리가 목록 잡았던 그 범위에 자, 회사명들이 리스트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요 셀에 표시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셀 서식 지정합니다. G5셀부터 G12셀까지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1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우리가 서식을 적용한 셀에 있는 자료형 보면 수치 데이터죠. 네, 숫자 데이터는 자, G 표준이나 네, 0이라고 되어 있는 형식 선택한 후에 뒤에다가 추가할 문자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H5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이름 상자에 조건에 있는 것처럼 자본금이라고 이름 입력하고요. 반드시 엔터를 치고요. 자, 이제 함수 사용해서 자, 결과값 구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의 설립연도 보면 자, 설립일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네, 뒤에 연자를 추가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 이어 함수고 엔드 연산자 사용합니다. 자, 등호 입력하고 이어 함수. 자, 이어 함수는 날짜 데이터 중에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가로 안에 날짜 데이터가 인수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설립일의 연도를 추출할 거죠. 네, 설립일 날짜 데이터 클릭하고 네, 가로 닫으면 자, 이렇게 설립 연도가 추출이 되었고요. 뒤에 추가로 네, 문자열 연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해줄 엔드 연산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로 해당하는 문자 쓰면 되고요. 자, 아래로 수식 채우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인데요. 설립 순위. 자, 설립일을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구하고요. 자, 순위를 구하니까 랭크 함수 쓰는 거고요. 랭크 함수 더블 클릭해서 FX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할 값은 뭐냐면 설립일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수,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우리는 설립일의 순위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순위를 구할 전체 범위, 우리는 설립일 전체에서 자, 첫 번째 회사가 몇 위인지를 볼 거죠. 지금 현재 설립 순위는요. 자, 그러면 전체 설립일 원인데, 자, 우리 첫 번째 회사의 설립 순위 구하고 나서 아래로 수식 복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셀들도 아래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설립일 범위는 아래로 위치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참조해야 합니다. F4키 눌러주고요. 자, 세 번째 순위를 구할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 설립일이 빠른 게 1등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은 0이 아닌 값이면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됩니다. 간단하게 1이라고 쓰죠. 자, 순위 아래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가 구해졌는데요. 자, 순위를 구할 때 항상 조심할 거는 두 번째 인수로 오는 전체 범위를 절대 참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구했는데 결과값에 같은 순위가 막 반복이 돼서 나온다거나 특정한 순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아마
전체 범위를 잡을 때 절대 참조를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자, 이번엔 3번 설립지역 자본금 평균 구해봅니다. 평균 구한 후에 반올림 하고요. 자, 평균 디에버리지 함수 쓸 거고요. 디에버리지. 자, fx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항상 제목부터 잡는다고 그랬죠. 자, 전체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을 할 열 위치나 열 제목. 우리는 자본금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러니까 자, 자본금 열입니다. 열 제목 클릭. 자, 세 번째 조건 범위예요. 조건의 범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범위는 조건 값과 그거에 해당하는 제목이 같이 인접해 있는 세. 우리는 서울 지역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과 제목이 같이 인접한 세. 여기 있네요. B4셀부터 B5셀 확인 누르면 자, 서울 지역의 자본금 평균이 구해졌고요. 자, 이렇게 평균이 구해졌는데요. 자, 이 평균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지금 구한 값 이미 정수지만 자, 만약 이 표에 뭔가가 값들이 자본금의 값이 바뀐다면 이 평균값도 바뀌겠죠. 반드시 조건대로 라운드 함수를 써줘야 됩니다. 자, 라운드 함수 디에버리지 앞에 쓰고요. 자,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는 지금 평균값이 들어갔고요. 콤마. 자, 두 번째 인수 자릿수입니다. 정수로 구하란 얘기는 0의 개수도 0이고 소수점이야 자릿수도 0이죠. 그래서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자, 이제 4번. 자, 4번은 자본금이 30 이상인 회사의 상시 조급원 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를 쓰죠. 자, 그런데 평균을 합계를 구하고 개수로 나누는 형태로 구할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전체 종업원 수 합계를 구하고요. sumif로. 자, 그 다음에 countif 함수로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개수를 구해서 나누면 되겠죠. 자, 먼저 sumif 함수로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종업원의 전체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sumif 함수 더블 클릭하고요.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할 셀입니다. 셀들. 자, 조건은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은 전체 자본금 범위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30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30이고요. 자, 세 번째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우리는 종업원 수를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상시 종업원 수 전체 범위. 자, 이렇게 하면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종업원 수 전체 합계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 나누기. 그렇죠? 자, 이젠 countif 함수입니다. 자, countif 더블 클릭해서 fx. 자, 첫 번째 인수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셀의 범위. 자, 우리 역시나 똑같죠.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 30억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은 전체 자본금인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역시나 크거나 같다. 30.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 30억 이상의 종업원 수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네, 최대의 자본금을 구하는데요.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max 함수 써보겠습니다. max 더블 클릭하고 자,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자본금의 범위죠. 그런데 우리 조건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H5셀부터 H12셀까지 이미 자본금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자, 범위 잡는 대신에 이곳에 정의된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증 품목을 구하는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회사명에 대한 인증 품목입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고요.
자, VLOOKUP 함수 써보겠습니다. fx 누르고요. 자, VLOOKUP 함수 찾아서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H14셀에 있는 회사명을 찾아서 그 회사명의 인증 품목을 추출할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은 H14셀인 거고요. 표의 범위는 찾으려고 하는 값과 추출하려고 하는 값이 포함이 되도록 넓게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요. 반드시 첫 번째 열에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 와야 되는 거죠. 회사명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와야 됩니다. 인증 품목까지 더 넓게 잡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열 번호예요. 추출하려고 하는 열 번호. 우리가 범위 잡은 거의 인증 품목은 네 번째에 있죠. 자, 네 번째 range lookup 인수는 우리가 첫 번째 열 회사명에서 H14셀에 오는 회사를 찾을 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죠. 그러면 false라고 쓰거나 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자본금 세례,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적용하는 건데요. 자, 자본금 셀 전체 범위 잡은 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 눌러서 데이터 막대고요. 자, 빨강 데이터 막대 스타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제1작업 마지막으로 테두리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B4부터 J14까지 범위 잡은 후에 모든 테두리 그려주고요. 자, 굵은 상자 테두리 그려질 범위 한 번 더 잡겠습니다. B4부터 J4까지 잡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B5부터 J12, B13부터 J14까지 범위 잡은 후에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해주고요. 자, F3셀은 대각선이 있습니다.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창이 뜨면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모양 X자 선택하고요. 자, 열 너비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5행부터 잡아서 조금만 살짝 늘려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의 시트 일부를 2작업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제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까지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제2작업의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데이터가 잘린 부분이 있다면 열 너비 넓혀주고요. 자, 조건을 보면 인증 품목이 방제복이거나 상시 종업원 수가 10 이하인 자료만 추출하는 고급 필터입니다. 자, 이거 나니까 두 개의 조건, 오화 조건이고요. 자, B13셀의 조건을 적는데 먼저 조건 제목을 먼저 적죠. 그래서 방제복에 해당하는 제목, 인증 품목과 상시 종업원 수 두 개의 셀 제목 컨트롤 C 눌러서 B13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요. 자, 이제 B14셀에 인증 품목의 조건 적습니다. 자, 방제복이고요. 자, 상시 종업원 수는 10 이하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조건이 OR 조건이니까 같은 줄에 쓰지 않고 반드시 다른 줄에, 다른 행에 상시 종업원 수의 조건을 적습니다. 자, 1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고요. 10,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표 안에 셀 포인트 놓고 고급 필터 작업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클릭해서 자, 목록 범위가 맞는지 보고요. 고급 필터의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조건 범위는 B13부터 C15셀이고요.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입니다. 자, 고급 필터 결과 추출되면 결과 셀 이렇게 범위 잡아서 홈 탭에서 채우기 색 없애겠습니다. 채우기 없음. 그리고 표 서식에서 자, 표 스타일 밝게 20입니다. 자, 우리가 범위 잡은 표 범위 내에 머리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크된 거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2작업, 고급 필터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에 B2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데이터 잘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열 너비 넓히고요. 자, 이제 부분합 작업해 볼 건데요. 부분합 작업하기 전에 먼저 정렬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부분합이 되어 있는 그 열이 지금 정렬을 해야 될 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인증 품목이 점퍼, 양말, 방제복, 모자 순으로 정렬이 돼야 되니까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인증 품목열에 셀 포인터 놓고, 자,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자, 내림차순은 히읗 기억입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서 인증 품목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요. 자, 이제 부분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로고 눌러서, 자,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전에 정렬한 항목이 그룹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증 품목이 되겠고요. 자, 사용할 함수, 가장 먼저 부분합할 거 회사명의 개수입니다. 여기 함수는 개수고요. 계산 항목은 회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항목들은 체크 표시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1차 부분합이 되었고요. 2차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도구 클릭해서, 자, 그룹할 항목은 여전히 인증 품목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우리 자본금의 최대값 구하니까 함수는 최대값이고 계산 항목은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전 1차 부분합했던 결과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표시 반드시 없애야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두 번째 부분합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윤곽 지울 겁니다. 자, 그룹 해제 눌러서 윤곽 지우기 클릭해서 윤곽을 지우고요. 자, 우리가 작업해 놓은 부분합의 결과와 출력 형태 비교해서 혹시 편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특별히 편집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3작업 부분합까지 작업을 끝냈고요. 이제는 제4작업 차트 그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그릴 때는 출력 형태를 보고 제1작업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차트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1작업에서 자, 차트에 포함해야 될 항목을 보면 먼저 회사명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그리고 상시 종업원 수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회사명은 일부 회사만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 표시되어 있는 회사명만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같이 잡습니다. 회사명 클릭하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태연과 청우 그리고 우진과 한일공업입니다. 자, 이제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 항목 범위 잡을 건데요. 자, 선택되어 있는 회사명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자, 선택되어 있는 회사명에 해당하는 값들만 셀들만 범위를 잡을 겁니다. 자, 먼저 제목 잡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회사 범위 잡고 또 두 개 회사 범위 잡고요. 자, 이렇게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들 범위 설정한 후에는 삽입 탭 눌러서 자,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그려봅니다. 자, 차트 그려지면 이 차트 이동 단추 눌러서 새 시트로 이동할 거고요. 자, 차트의 이름은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으로 지정합니다.
제4작업 시트 반드시 제3작업 시트 뒤로 위치 변경해줘야 되고요. 이제 조건을 보면서 차트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레이아웃 변경하는데요. 자,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은 3이고요. 자, 차트 스타일은 역시나 3입니다. 자, 차트 전체 글꼴 설정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 11포인트고요. 자, 차트 영역에 채우기 효과 있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 눌러서 파랑 박엽지고요. 자, 그림 영역 채우기 없음입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채우기 없음. 자, 그런데 출력 형태에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네요. 네, 뭔가 조금 문제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출력 형태처럼 채우기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채우기 색깔 흰색. 자, 이제 제목 서식 차트 제목 변경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눌러서 출력 형태대로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요. 제목 입력하고 나면 제목 테두리 클릭해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자, 홈 탭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굵게고요. 제목 상자에 채우기색 있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이고요.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상시 종업원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합니다. 자, 범내에 보면 파란색 진한 막대가 상시 종업원수예요. 자, 상시 종업원수 막대 아무거나 클릭하면 전체 상시 종업원수 계열이 모두 선택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요. 자, 다시 표식 하나 클릭해서 오른쪽 단추 다시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서 데이터 계열 보조축 설정합니다. 자, 이제 정우산업의 자본금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할 겁니다. 자, 정우산업 막대 한번 클릭하면 전체 자본금 계열이 모두 선택되고요. 한 번 더 천천히 정우산업만 클릭하면 정우산업의 자본금 막대만 선택됐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 자, 막대 바깥쪽 끝에 표시되어 있죠. 위치는 바깥쪽 끝에 설정. 자, 이제 눈금선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눈금선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눈금선 서식에서 자, 선 스타일 대시 종류는 파선으로 설정합니다. 자, 범례명 변경하겠습니다. 범례명 변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선택에서 변경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선택. 자, 상시 종업원수 계열 선택해서 편집. 자, 계열 이름 직접 범례명을 입력합니다. 자, 자본금 계열도 선택해서 편집 클릭하고요. 계열 이름에 범례명 입력합니다. 자, 이제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 클릭해서 자, 설명선에 있는 구름 모양 설명선이고요.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 변경합니다. 자, 도형에 내용 입력하고요. 내용 입력하고 나면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 그리고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요. 자, 도형의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자, 조건대로 차트 편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출력 형태와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해서 추가로 변경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4작업, 차트 작업까지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8회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9회 작업해 보겠습니다.